이제 끝내야겠다. 이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어. 철수는 다리 난간에 한 발을 올렸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강물이 어둡고 깊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면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까요?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아들 민수가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을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다 잘못했어. 너희들한테 이런 짓을 해서 정말 미안해. 미워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는 시간입니다. 벤치에 앉아 장기를 두고 있는 박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로 62살 중견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다 은퇴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장기판 위의 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철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장군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동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장기야를 정리했습니다. 요즘 들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런 걸까요? 은퇴 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철수 씨, 요즘 표정이 어둡네요. 몸 걱정이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별일 없습니다. 철수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관리직이었고 가족들에게도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팍팍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도 노후 생활비로는 빠듯합니다. 아들 민수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딸 소영도 간호사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인 자신은 더 이상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원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철수는 장기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경쟁해야 하고 이겨야 하고 뭔가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났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가장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력한 자신이 과연 가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판 더 둘까요? 상대방이 말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집중이 안 됩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아파트 상가 앞을 지나면서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기 있는 치킨집 사장님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름 냄새를 맡으며 밤늦게까지 닭튀김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옆 문구점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이 넘어 보이는데도 아이들이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게 문을 열고 계십니다. 세탁소 아저씨도 슈퍼마켓 아주머니도 모두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자신만 이렇게 무력감에 빠져 있어도 되는 걸까요? 남들은 투자로 돈을 벌고 사업으로 성공하고 부동산으로 대박을 내기도 한다는데 왜 자신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왔을까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아온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철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남아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여보 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아내 정자가 저녁 준비를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60살의 정자는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싼 재료를 골라 장을 보고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도 아꼈습니다. 평생 그렇게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런 정자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야 할까요? 아내에게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해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장기는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이겼다 졌다 했죠. 철수는 대충 대답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부동산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디 재개발로 땅값이 몇 배나 올랐다는 이야기, 일찍 투자한 사람들이 대박을 쳤다는 소식들입니다. 화면 속 인터뷰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투자하길 정말 잘했어요. 이제 노후 걱정은 없죠. 아이들 결혼시키는 것도 문제 없고요. 철수는 화면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았는데 노후가 이리 초라해서야. 다른 사람들은 투자로 대박도 나고 그러는데 나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아직 늦지 않았어. 기회만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남들이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신부 집에서 예단을 조금 줄여달라고 하네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철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결혼식도 제대로 치러주지 못할 형편이라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당한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앉은 딸 소영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화려한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소영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철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딸까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로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뭔가 해볼 생각이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마지막 꽃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대로 평범한 늙은이로 끝날 수는 없어. 뭔가 한 번의 큰 기회로 가족의 미래를 바꿔야 해. 아직 기력도 있고 의지도 있잖아. 남들이 투자로 성공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일 텐데 자신의 꿈은 언제 사라진 걸까요? 아니,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정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기회만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평범한 늙은이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은 크게 승부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철수는 우체통에서 한 장의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상가 투자 설명회라는 제목이 금색 글씨로 반짝였습니다. 발신인은 옛 직장 동료인 김 과장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시절, 김 과장은 늘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지?
철수는 초대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2의 강남을 꿈꾸는 신도시 상가, 선착순 한정 분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좋은 기회야. 꼭 와봐. 후회 안 할 거야. 그날 오후 철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설명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중년과 노년층이었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앞쪽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야, 왔구나. 김 과장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은퇴 후 처음 만나는 얼굴이라 반가웠습니다. 이게 뭔 모임이야? 갑자기 초대장을 보내길래. 아, 그게 말이야. 내가 먼저 투자했는데 정말 괜찮더라고. 너도 한번 들어봐. 손해볼 건 없어. 김 과장의 말에 철수는 조금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김 과장은 직장 생활 내내 신중한 편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추천한다면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곧 무대 위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70 정도로 보이는 정 회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경험이 묻어나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고 앞으로는 신도시가 대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개발하고 있는 이곳은 특별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넓은 도로, 공원과 상가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철수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꿈꿔왔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었습니다. 이곳이 곧 제2의 강남이 됩니다. 지하철 9호선이 연결되고 롯데몰 같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유명 대학교까지 유치될 예정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5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니까요. 정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투자 수익률 그래프, 인근 지역 개발 계획, 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상가 투자는 안전합니다.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상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살려면 먹어야 하고 쇼핑해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투자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분양 가격은 평방미터당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초기 분양가이고 완공 후에는 최소 1,000만 원은 될 것입니다. 임대 수익만으로도 월 200만 원은 보장됩니다. 철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라니 그러면 연 2,400만 원입니다. 지금 연금으로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는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계약금 30%만 내시면 바로 계약 가능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설명회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철수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어때? 괜찮지? 나는 벌써 2달 전에 투자했는데
벌써 계약서상 가격이 15% 올랐어. 임대 문의도 벌써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 정말이야? 정말이야. 늦으면 기회 놓쳐. 이런 건 타이밍이 중요해. 나 같은 경우는 아내가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고마워해. 집에 도착한 철수는 설명의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익률 계산을 해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5억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10년 후에는 원금까지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철수는 아내 정자에게 설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투자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정자는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그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위험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손 떼면 안 돼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내가 직접 보고 들었는데 확실한 계획이 있어. 정부 승인도 다 받았고 대기업들이 입점하기로 했대. 철수는 받아온 자료들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벌어서 차곡차곡 모으면서 살았잖아요.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남았어? 은퇴하고 나니 별것도 아니잖아. 민수 결혼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소영이도 눈치 보게 하고. 철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난 더 이상 평범한 늙은이로 살고 싶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 번은 큰 꿈을 꿔보고 싶어.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정자는 남편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해요? 위험하지 않아. 상가 투자는 안전하다고 했어. 김 과장도 벌써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던데. 며칠간의 고민 끝에 철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모두 상가 투자에 넣기로 했습니다. 총 5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결정했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거야. 정자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의지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믿어줘. 이번만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 계약을 맺은 지 한 달 후 드디어 상가 입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새 양복을 차려입고 정자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곳이 과연 어떨까요? 지하철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어가니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현장에 도착한 정자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적인 외관, 넓은 주차장까지 갖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철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정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입주식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축하 화환들이 건물 입구를 장식했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이런 화려한 행사에 자신이 주인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정 회장이 직접 나와서 투자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습니다.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철수는 박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평생 직장인으로만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사장이 된 것입니다. 명함도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가 내부를 둘러보니 정말 깔끔했습니다. 넓은 통로, 깨끗한 바닥, 현대적인 조명시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철수가 투자한 구역은 1층 모서리 자리로 접근성이 좋은 황금 위치였습니다. 정 회장이 특별히 추천해준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곳일 줄은 몰랐어요. 정자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입주식이 끝난 후 철수는 김 과장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도 새로 생긴 곳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때, 철수야? 내 말이 맞았지? 이런 시설에 이런 위치면 임대료 바뀌는 일도 아니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잡았어. 김 과장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벌써 몇 곳에서 임대 문의가 들어왔어. 치킨집, 카페, 미용실, 편의점까지. 다들 이 자리를 탐내더라고. 특히 내가 투자한 모서리 자리는 인기가 많아.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임대 문의가 벌써 들어온다니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 200만 원의 임대료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가족들에게 상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줬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시설도 좋고 위치도 좋고 벌써 임대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해. 아들 민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그럼 월세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거야. 민수 결혼 준비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딸 소영도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겠네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철수는 가족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봐라, 내가 옳았지 않나? 우리 가족, 이젠 잘 살 일만 남았다. 그날 저녁 철수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정자도 남편의 기쁜 모습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 문의는 들어왔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임대료가 비싸다며 돌아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월 200만 원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분명히 좋은 자리인데. 철수는 김 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상권이 형성되려면 시간이 걸려. 나도 아직 계약 안 됐어. 2달째가 되자 상가 주변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적었습니다. 신도시라고 하지만 아직 입주민들이 많지 않았고 주변에 경쟁 상가들도 많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롯데마트가 3개월 후 오픈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작은 상가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누가 우리 상가에 와? 철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오히려 유동인구가 늘어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 달째가 되자 상가 입점률은 30%도 안 됐습니다. 철수가 투자한 구역도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180만 원으로 낮춰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도 컸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매장에 와서 쇼핑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투자하지 말았을 텐데. 같은 상가에 투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모임에서는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철수는 집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상가에 나가서 빈 매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월세 수입은커녕 관리비만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요. 정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야.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기대감은 온데간데였고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네 달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철수가 투자한 상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관리비와 각종 세금만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월 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수는 매일 상가에 나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대 문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전화기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간혹 문의가 들어와도 임대료를 듣고는 금세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철수의 투자를 믿어주던 가족들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수의 태도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안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상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철수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을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임대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제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민수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철수는 답답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을 아들이 자꾸 물어보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뭔가 확실한 답을 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냐?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야.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사업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 회사 다니시다가 갑자기 투자를 하시니까 걱정되는 거잖아요. 민수의 말이 철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아팠습니다. 철수는 평생 안정적인 직장 생활만 해왔습니다. 투자나 사업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냐? 내가 언제 가족한테 피해를 준 적이 있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결혼 자금도 그 돈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자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고 딸 소영은 눈치를 보며 중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덮었습니다. 민수야, 너무한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오빠를 말렸습니다. 뭐가 너무해?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가족 전 재산을 투자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당연하잖아. 내가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 우리를 위해서라고? 지금 결과를 보니까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는데. 남매가 다투기 시작하자 철수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화목했던 가족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니. 그만해. 다들 조용히 해. 철수가 소리를 지르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을 뿐입니다. 젓가락 소리만 덜컹덜컹 들릴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수는 철수를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정말 어떤 거예요? 더 이상 희망적인 이야기 말고 현실을 알고 싶어요.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임대가 쉽지 않다. 생각보다 상권이 안 좋아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럼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5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아직은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상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걱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날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리셨는데 왜 그때 들으시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날렸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지금 보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몇 달째 임대도 안 되고 돈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제 결혼은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너희들 잘 살게 해주려고 한 일이야.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지금 가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세요. 어머니는 매일 걱정하시고 소영이도 눈치 보고 저는 결혼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는데 이게 가족을 위한 건가요? 결국 부자간의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정자가 나서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어머니도 그때 더 강하게 말리셨으면 됐잖아요.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시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이런 결과가 뻔히 보였는데 민수는 어머니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정자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릴 때 들었어야지. 이젠 집도 날아가게 생겼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정자의 말에 철수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내마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신을 믿어주던 아내까지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고 정자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소영이만 애써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철수는 점점 외톨이가 됐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밖에서는 김 과장마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과장도 자신의 상가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자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철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상가 투자자 모임에서 급작스럽게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어조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투자자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김 과장도 보였는데 평소 낙관적이던 그의 얼굴에도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투자자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이 우리 투자금 상당 부분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가요? 누군가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물어봤습니다. 어제 정 회장의 회사 직원이 제보했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주 갑자기 사라졌고 회사 계좌에 있던 돈 대부분이 해외로 송금됐다는 겁니다. 총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철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100억 원이면 투자자들이 낸 돈의 절반 이상입니다. 자신이 낸 5억 원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회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했고 변호사와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책상을 치고 의자를 차고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뭐라고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정 회장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라서 법적으로 추적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가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민수는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고 정자는 절망할 것입니다. 여보 왔어요? 정자가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철수는 그 순간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에게 어떻게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 회의는 어떻게 됐나요? 정자가 기대 섞인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이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정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 회장이 돈을 들고 도망갔어. 우리 투자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사라졌다고 해. 정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죠? 농담이 아니야. 정말로 우리 돈이 사라진 것 같아. 그 순간 정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열하는 아내를 보며 철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부부로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수와 소영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소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우리 돈이 다 사라진 건가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변호사와도 상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민수는 폭발했습니다. 아직이 아니라 이미 끝난 거잖아요. 사기꾼한테 당한 거라고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리셨어요. 민수야, 아버지도 피해자야. 나도 속은 거라고. 피해자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렸는데
고집 부리신 분이 피해자라고요? 지금 우리 집은 어떻게 될 건데요? 제 결혼은 어떡하고요? 가족들의 절규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짊어졌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봤지만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하늘처럼 캄캄했습니다. 내가 다 망쳤구나. 가족들에게 무슨 낯으로 살아야 하나. 며칠 후 철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휴대폰 속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다 잘못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 이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어. 철수는 다리 난간에 한 발을 올렸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강물이 어둡고 깊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면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까요?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아들 민수가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을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다 잘못했어. 너희들한테 이런 짓을 해서 정말 미안해. 미워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수가 울먹이며 철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리 위에서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철수는 그 순간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직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강 다리에서 민수에게 발견된 후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고 정자와 소영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들어서자 정자가 달려와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무서웠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가족들의 따뜻한 품에서 철수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친구 이상호였습니다. 상호는 철수보다 3살 많은 65살로 젊은 시절부터 함께 어울렸던 친구였습니다. 군대 동기이기도 했던 상호는 철수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연락했다. 상호는 예전에 치킨집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빚더미에 올라 가족들과도 헤어질 뻔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호야, 나 정말 잘못했어. 가족들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전화 너머로 철수의 절망감이 전해졌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철수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상호는 철수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사업 실패 후 몇 년간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철수야,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나는 안다. 상호가 커피 한 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업 실패로 길바닥에서 잤던 적이 있어.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지. 가족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 철수는 상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나는 그때 깨달았어. 내가 쓰러진 게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무슨 뜻이야? 철수가 고개를 들어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돈을 잃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나는 돈을 잃었다고 해서 가족에게 외면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족들이 나를 더 걱정해 주더라고. 상호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망하고 나서 아내가 나한테 그랬어. 여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당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때 깨달았지.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철수는 상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동안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이도 이런데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잖아. 누가 예순이 넘은 사람을 고용하겠어. 그게 바로 함정이야, 철수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오히려 경험이 있으니까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상호는 철수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신의 실패 경험에서 나온 진짜 지혜였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그들이 너를 원망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기 때문이야. 철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투자 결정을 할 때도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자의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가장이라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실패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해.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거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평생 가장 역할을 해왔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 때문에 가족을 잃으면 안 되지. 진짜 자존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 상호의 말을 들으며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철수야, 너는 아직 건강하잖아. 손도 성하고 머리도 멀쩡하고 그러면 뭐든 할 수 있어. 나도 57에 카페 차렸어. 처음에는 커피 만드는 법도 몰랐는데 지금은 단골들이 생겼어. 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상호야, 고마워. 내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 천만에. 우리 같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 게 쉽지 않지.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이제 그것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특히 여보한테는 더욱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듣지 않았잖아. 정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소영아. 너희들한테도 미안해. 아버지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힘들게 만들었어. 가족들은 조용히 철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을 거야. 돈은 잃었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건재하잖아.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이야.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아니야, 내가 틀린 말은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 소영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이겨내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 철수는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가족에게 외면받았다고 느껴 무너진 거였구나. 아직 기회가 있구나. 가족들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가족과의 화해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철수에게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투자자 대표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박 사장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 회장의 행방이 파악됐어요. 철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은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태국 방콕에서 발견됐는데 현지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송환될 예정이에요. 국제 수배가 내려진 지 2달 만입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철수는 즉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절망 속에서 살았던 가족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희망은 생겼지. 최소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게 됐어. 며칠 후 투자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도 참석해서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에는 50여 명의 피해자들이 모였는데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정 회장이 송환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자로 증언해 주셔야 해요. 정확한 피해 사실과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다행히 증거가 충분합니다. 허위 계약서, 가짜 개발 계획서,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든 것이 남아 있어요. 유죄 판결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철수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의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형 법정에는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철수도 정자와 함께 방청석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정 회장이 법정에 나타났을 때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정모 씨는 투자자들로부터 총 150억 원을 사기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15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해자만 200명이 넘는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 회장의 치밀한 사기 수법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가짜 개발 계획서, 조작된 수익률 자료, 허위 계약서, 심지어는 가짜 공무원까지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였습니다.
실제 상가 개발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금 대부분은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일부는 도박과 향락비로 사용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노후 자금이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드디어 증인 신문 시간이 됐습니다. 철수도 증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인께서는 언제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셨습니까? 검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작년 4월에 호텔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제2의 강남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이 연결되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했어요. 10년 안에 투자금이 2배, 3배가 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투자하셨습니까? 네,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노후 자금까지 모든 것을 투입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지금의 절망감이 대비됐습니다. 투자 후 어떤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상가는 전혀 운영되지 않았고 임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만 계속 나갔어요. 그러다가 피고인이 돈을 빼돌리고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철수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의 반대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치밀한 사기에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살 면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서에도 투자 위험에 대한 고지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럼 손실에 대한 책임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철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잘못이 있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거짓 정보와 허위 자료로 저희를 체계적으로 속인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계속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언대에 서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지만 각자의 사연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딸의 결혼 자금을, 어떤 이는 아들의 사업 자금을 잃었습니다. 김 과장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철수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친구인 박철수 씨에게 이 투자를 소개했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지만 친구를 이런 상황에 빠뜨린 것에 대해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악질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선량한 투자자들의 노후 자금을 가로채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현실적으로 잃어버린 돈을 모두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법정 배상 절차를 통해
철수는 투자금의 3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비슷한 비율로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가족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많이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남편을 믿어주는 눈빛이었습니다. 우선 집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돌려받은 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고, 하지만 예전처럼 여유로운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철수는 다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친구 상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어떻게 지내냐? 재판 소식 들었어. 응, 일부나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 그거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 같이 일할 생각 없냐? 상호는 철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함께 확장해서 노인들과 청년들이 모두 편히 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층을 위한 바둑과 장기,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스터디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거야.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만드는 거지. 철수는 상호의 제안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투자 실패로 좌절했지만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움이 될까? 카페 운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중요한 건 성실함이야. 그리고 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잖아. 철수는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결정하지 않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큰 위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소영이 먼저 찬성했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아버지께 맞는 일 같아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많이 해소된 상태였습니다. 정자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작게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욕심내지 말고. 그래,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을게. 가족들과 상의해서 천천히 해나갈게. 그렇게 철수는 상호와 함께 작은 카페를 확장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 카페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낮에는 노인들이 바둑과 장기를 두며 담소를 나누고 저녁에는 청년들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도 제대로 몰랐고 손님 응대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호에게 배우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며 조금씩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성실한 인품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커피 맛이 좋아졌네요. 고맙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철수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젊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공부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편하게 하세요. 철수는 그 청년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면서요? 네, 몇 달째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철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기에 더욱 진심이 담긴 조언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카페는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철수가 다시 생활의 활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감을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정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 민수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카페 일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손님들도 아버지를 좋아하시고. 그래, 다행이다. 이제야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 소영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의 소중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었구나. 돈은 사라져도 다시 살 수 있는 이유는 남아 있었어. 그날 밤 철수는 베란다에 나가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니 세상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1년 후 철수의 카페는 지역 내에서 소문난 소통 공간이 됐습니다. 노인들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정성껏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잃었던 것들은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진정한 성공의 의미,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철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